야, 이제 문 열린다. 그 90kg 뚱땡이가 굴러나오겠지? 전 남편 민호는 새아내 해리와 조롱 섞인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여인은 민호가 알던 그 뚱보가 아니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눈부신 미모의 여신, 바로 전처 수진이었습니다. 애 엄마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어? 지금 제 앞에서 전처 이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러 온 둘은 이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뚱뚱했던 전처는 어떻게 빌딩 회장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고 돌아온 것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짜장면 때문이었죠. 수진이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거실에서는 민호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빈 맥주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수진이 작업복을 입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일하러 가.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몇 시인데? 5시 반이야. 인력시장에 늦으면 일거리 못 구해. 민호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얼마나 벌어올 거야?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것밖에 안 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수진이 작업화 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벌려면 위험한 일도 해야 해. 철근 나르는 일은 돈을 더 쳐주거든. 그럼 그거 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잖아. 다칠 수도 있어서. 다치긴 뭘 다쳐. 조심하면 되지. 수진이 현관문을 열려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 줄 알아? 알지 알아. 고마워. 민호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수진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 할 줄 몰랐는데 인력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이 그들 사이에 서자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왔네. 오늘도 나왔어? 네, 김 반장님. 일거리 있나요?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한데 오늘 일이 좀 힘들어. 철근 나르는 거거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트럭 타. 오전 10시 현장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였죠. 옆에 앉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참 대견해. 남편 있으면서도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살아야죠 뭐. 남편은 뭐해? 수진이 김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다 망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부인이 나와서 일하는 거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았지만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6시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었고 손은 상처 투성이었죠. 민호는 TV 앞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얼마 벌었어? 12만 원. 생각보다 괜찮네. 수진이 화장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씻고 저녁 만들게. 저녁은 배달시켜. 귀찮게 만들지 말고. 돈 아껴야지.
배달 음식비만 해도 몇만 원이야. 민호가 리모컨을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돈 가지고 그래? 편하게 살자. 수진이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상처난 손을 따갑게 했죠. 거울을 보니 예전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없네? 어제 다 마셨잖아. 그럼 편의점 가서 사와. 수진이 라면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 돈도 돈이지만 건강에 안 좋아.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겠어?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그럼 일자리를 찾아봐. 아무 일이나 말고. 민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랑 섞여서 일하는 거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 수진이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식비가 부담되어 늘 수진은 라면에 밥을 말아먹고 잠들곤 했죠. 결혼했을 때보다 30kg이 쪄버린 수진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소파로 돌아가 TV를 보기 시작했죠. 밤 11시 수진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호 옆에 누우려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장판 밑에 숨겨둔 비상금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조용히 장판을 들춰보았습니다. 봉투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돈을 세어보니 반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100만 원 있던 돈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수진이 민호를 깨웠습니다. 여보. 왜? 잠깐만. 비상금 봤어?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비상금? 뭔 비상금? 장판 밑에 숨겨둔 돈. 반이 없어졌어.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정말 몰라?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누가 가져갔겠어? 그럼 누가 가져가? 우리 둘밖에 모르는 곳인데. 민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찾아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수진이 온 집을 뒤졌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가 가져간 게 분명했죠.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터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죠. 수진이 나가려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왜?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친구 좀 만나려고. 수진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친구? 그냥 옛날 친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돈 가져가지 마. 지갑에 10,000원 들어있어.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실 거야.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민호는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르블랑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카페였죠. 민호가 비싼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카페 사장인 해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손님은 오늘도 여유 있어 보이세요. 아, 네.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리는 민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무슨 사업 하세요? 건설업이요. 요즘 경기가 좋아서. 와, 대단하시네요. 민호가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돈은 벌면 써야죠.
그때 수지는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동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무리하지 마. 여자가 이런 일 하기 힘들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수진이 이를 악물며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뜨끔한 통증이 왔죠. 아, 김 반장이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어디 아파? 허리가.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봐야겠어. 오늘은 그만 들어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돈을 벌어야 해요. 건강이 우선이야. 다쳤는데 무슨 일을 해? 결국 수진은 반나절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민호가 없었죠. 수진이 소파에 누워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8시 수진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죠. 민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뭐해? 어디가? 이사가. 이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 가방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시원 얻었어. 오늘부터 거기서 살 거야. 민호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왜 갑자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상금 가져간 거 알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수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 무슨 급한 일? 술값 내려고? 그게 아니라. 수진이 문고리를 잡으며 돌아봤습니다. 혜리라는 여자 만나는 거 나도 알아.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미가 좁아. 다 소문나. 민호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오해야. 그냥 친구 사이라고. 아내 몰래 돈을 훔쳐서 친구를 만나? 그것도 여자를?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왔죠.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 거면 가라. 나도 이제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수진의 뒷모습에 대고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시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고시원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죠. 수진이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고시원 사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규칙 설명해 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 출입 금지예요. 알겠습니다. 사장이 나간 후 수진이 작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피부는 거칠어지고 뱃살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다시 찾자. 그날 오후 수진이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몸이 무거워 금방 숨이 찼습니다. 후. 옆에서 달리던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랜만에 운동해서 처음엔 천천히 해야 해요. 무리하면 다쳐. 고맙습니다. 수진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한편 민호는 르블랑 카페에서 해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민호가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사업 때문에 아내랑 의견이 안 맞아서.
해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큰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 와, 대단하네요. 민호가 우쭐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금만 몇 억이야.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자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때 되면 이 카페도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해리가 기뻐하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마음만 고마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호가 수진의 돈으로 산 반지를 해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선물.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 곧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어. 해리가 반지를 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민호의 전화가 왔죠. 수진아,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가. 왜 그래? 화가 풀렸으면 집에 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신 안 들어가.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실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걸었죠.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수진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체력이 늘었죠. 현장에서도 동료들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요? 표정이 좀 밝아졌어. 좋은 일 있나?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 좋지. 건강이 최고야.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뱃살이 조금 줄었고 얼굴이 갸름해졌죠. 고시원 거울을 보며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그날 저녁 수진이 공원을 걷고 있는데 헬스장이 보였습니다. 골드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수진이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체험 수업 해보실래요? 하루는 무료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트레이너가 수진에게 운동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죠. 좋아요. 조금씩 늘려가세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꾸준히 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진이 결심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날부터 수진은 새벽 운동과 헬스장을 병행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죠. 한편 민호는 해리에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해리가 물었습니다. 계약은 언제쯤 나와요? 다음 달 중에는 확정될 거야. 정말 기대돼요. 그럼 저도 카페를 확장할 수 있겠네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확장? 네, 옆 가게가 비거든요. 임대료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 정도요. 민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어. 해리가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왜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긴 한데 지금은 투자금이 묶여 있어서. 그럼 언제쯤 가능해요? 계약이 확정되면 바로. 해리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호가 해리를 속이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죠. 2달이 지나자 수진의 변화는 확실해졌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근육이 생겼죠. 현장 동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요. 정말요? 네, 예뻐졌어요. 운동 효과가 대단하네. 수진이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 시내를 걸어가다가 르블랑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호와 해리가 보였죠. 둘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죠.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거울을 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새벽 5시 반 수진이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한 결과 몸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뱃살은 사라지고 다리도 가늘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쪽 벤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 아파. 수진이 달려가 보니 나이든 신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슴이, 숨이. 수진이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끄는 수진이 노신사를 눕혔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기억해냈죠. 할아버지, 저를 봐주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수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러주며 인공호흡을 했죠. 하나, 둘, 셋.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심폐소생술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신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진도 따라가서 상황을 지켜봤죠.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정말 잘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고마운 일 하셨습니다. 수진이 병실을 들여다보니 노신사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생명의 은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요? 네, 들어가 보세요. 수진이 병실에 들어가자 노신사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살려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일이었어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노신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최강석이라고 합니다. 안색이 돌아온 남성은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노신사라고 생각했던 남성은 건장한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던 것이죠. 수진이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평빌딩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회장님이세요? 네,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가씨 성함은? 이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씨가 저를 살려주신 거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강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말이에요. 최강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아, 그래서 응급처치를 잘하시는군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별거 아니긴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최강석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보답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걸요. 그냥 건강하시면 돼요.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최강석이 아쉬워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주세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밥이나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망설였지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수진 씨? 최강석입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최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저랑요? 저 같은 사람이랑 왜? 왜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좀. 일 끝나고 잠깐만이라도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날 저녁 수진이 카페에서 최강석을 만났습니다. 최강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수진 씨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왜 새벽에 공원에 계셨어요?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최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최강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은 복잡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괜찮아요. 최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자리에 관심 있으세요? 일자리요? 저희 빌딩에서 사무 보조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네,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해 보이시고. 하지만 저는 학력도 낮고. 최강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수진이 고민했습니다. 갑자기라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날 밤 수진이 고시원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진이 최강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일자리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혜리는 카페에서 민호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다는 소리만 석 달째 듣고 있어요. 민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짜 곧 나올 거야. 혜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아니야. 정말 사업하고 있다고. 증명해봐요. 계약서라도 보여주세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아직 계약서는. 혜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혜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돈 마련 못하면 끝이에요. 혜리야, 제발. 싫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카페를 나오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민호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뭐 할 말 있어요?
도와줘. 정말 급해.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도움이 필요하면 해리한테 부탁해요. 수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 태평 빌딩에 출근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이었죠. 로비에서 최강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최강석이 수진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궁금해하며 쳐다봤죠. 여기가 수진 씨 자리예요. 고맙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수진이 새로운 환경에 긴장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강석이 지켜보며 흐뭇해했죠.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요.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1년 후 어느 오후 최강석이 수진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날씬한 몸매에 우아한 원피스가 잘 어울렸습니다. 수진 씨,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강석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수진 씨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어울릴까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 씨만큼 훌륭한 사람 없어요. 최강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몸이고 상관없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흘 후 수진이 최강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결혼하겠어요. 최강석이 기뻐하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1년 동안 최강석을 옆에서 지켜보며 정말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벌써 충분히 행복해요. 2달 후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죠.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요. 회장님 보기 좋으시네. 수진이 최강석과 함께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최강석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평생 사랑하겠어요. 저도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어요. 결혼 반지를 교환한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결혼 후 수진은 빌딩 회장 사모님이 됐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가 생겼죠. 최강석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두고 쉬세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옆에서 경영에 참여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진 씨는 똑똑해요. 수진이 경영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적응했죠. 6개월 후 수진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수진이 집에 돌아와서 최강석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최강석이 깜짝 놀라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임신했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강석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다니. 건강하게 낳을게요. 당연히 건강할 거예요. 최강석이 수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빌딩 관리 정권을 맡아주세요. 저한테요? 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큰 책임인데.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한편 혜리는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밀렸죠. 민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사기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민호가 카페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혜리의 부림을 받는 신세였죠. 더 빨리 해. 손님 오면 어떻게 해? 알겠어. 제대로 안 하면 쫓아낼 거야.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리가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평빌딩 회장이 재혼했대. 정말? 신부가 누구야? 젊고 예쁜 여자래. 그런데 과거가 좀 복잡하다나 뭐라나? 혜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잘은 모르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던데. 혜리가 생각했습니다. 새 사모님에게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다음 날 혜리가 비싼 선물을 사들고 빌딩에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면 안 됩니다. 혜리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임신 중에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가벼운 운동이었죠. 몸매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최강석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건강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알겠어요. 임신 8개월이 됐을 때도 수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죠.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임신 중인데도 이렇게 예쁘시다니. 어느 날 민호가 카페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태평빌딩 준공식 소식이 나왔죠. 수진의 뒷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혜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구? 그냥 아무도 아니야. 민호는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일 리 없어. 10달 후 수진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강석이 아이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도윤이 아빠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엄마를 닮아서 예쁜데요. 수진이 행복해했습니다. 아이의 돌이 다가왔을 때 수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기로 한 거죠. 답례품을 어디서 주문할까요? 최강석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어요. 수진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층 르블랑 카페에서 답례품 주문해 주세요. 몇 개나 주문할까요? 3,000개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3,000개요? 네, 큰 행사니까요. 다음 날 혜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르블랑 카페입니다. 태평빌딩에서 전화드려요. 답례품 주문하려고 해요. 혜리가 기뻐했습니다. 몇 개나 주문하실 거예요? 3,000개입니다. 3,000개요? 정말요? 네, 돌잔치용입니다. 혜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혜리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대박이야. 왜? 뭔 일이야? 태평빌딩에서 답례품 3,000개 주문했어. 민호도 놀랐습니다. 3,000개? 돈이 얼마야? 3천만 원 넘게 나와. 진짜? 혜리가 춤을 췄습니다.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민호도 기뻐했습니다. 해리가 사채까지 끌어서 최고급 재료를 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알겠어. 나도 도울게. 민호도 함께 답례품을 만들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수진이 최고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 최강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들이 와도 괜찮겠어요? 수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어요. 해리와 민호가 답례품을 트럭에 실어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해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이야. 그러게. 이번엔 정말 잘 됐네.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민호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확인했죠. 답례품 업체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해리가 설렜습니다. 부자들 모임이 어떨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데 초대받을 수 있을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수진이 아이를 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후 2시 태평빌딩 최고층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윤의 돌잔치가 시작됐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답례품 상자를 나르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데서 일해보는 거 처음이야. 민호가 무거운 상자를 어깨에 메고 답했습니다. 그러게. 부자들 세계는 다르네. 연회장 매니저가 다가와 지시했습니다. 답례품은 저기 테이블에 진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리가 정성껏 답례품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고급 포장지에 리본까지 달린 세트였죠.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 카페 살릴 수 있어. 민호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빚도 갚을 수 있겠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주인공 도윤이의 아버지이신 최강석 회장님과 어머니께서 나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죠. 최강석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해리가 답례품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정말 예쁘시네. 민호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답례품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해리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 수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해리가 민호를 밀치며 화를 냈습니다.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뭐가 어쨌다는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야. 뭐? 저 사람이 내 전 부인 수진이라고. 해리가 무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말도 안 돼. 그 뚱뚱한 아줌마가 저런 사람일 리 없어. 아니야, 분명히 수진이야. 최강석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 도윤의 첫 돌을 축하해 주시러 와주셨는데 특별히 제 아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강석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수진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수진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그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죠. 맞아, 분명히 수진이야. 해리가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여자가 어떻게 저런 부자와 결혼해?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답례품을 준비해 주신 르블랑 카페에 감사드려요. 해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자신들의 카페 이름을 직접 언급했거든요. 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수진이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리가 어쩔 줄 모르며 민호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 나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일단 나가봐. 해리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죠. 수진이 답례품 하나를 해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해리가 어색하게 답례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해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이혼할 때 던져준 그 푼돈 말이에요.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해야 하나? 해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죠. 몇 년 전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이 있었죠.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네요. 민호가 숨고 싶어 했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최강석이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아는 모양이군요. 아니에요. 저는 감히 내 아내를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최강석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에서 해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해리 씨,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해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답례품 재료비로 빌린 돈 말이에요. 오늘 중으로 갚아야 한다던데요. 해리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독촉 문자가 10여 개 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좁다고 했잖아요.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반전이네.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설명 좀 들어줘. 보안 요원들이 민호를 막았습니다. 사모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줘. 수진이 아이를 안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해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해리가 준비한 답례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그것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품질이 엉망이네. 돈만 받고 대충 만든 것 같아. 수진이 최강석의 팔을 끼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여보, 이제 끝났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민호와 해리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만.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할 순 없어. 사기야, 사기라고.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께 피해 드리지 마세요.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 민호가 해리를 원망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왜 수진을 건드렸어? 내 때문? 당신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복도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파티가 계속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수진을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최강석이 자랑스럽게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오늘 확인하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러워요. 수진이 아이를 안고 창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호와 해리가 빌딩 앞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제 정말 끝이야.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수진과 최강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죠. 오늘 수고 많았어요. 최강석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수진이 최강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했죠. 그날 밤 수진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 잠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수진이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호와 해리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수진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유치장에서 해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조사를 받느라 지쳐 있었죠. 해리가 화가 나서 민호를 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수진이 그런 부자였는 줄 왜 안 알려줬어? 나도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전 부인인데 몰랐다고? 민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짜 몰랐어. 그때 수진은 뚱뚱한 아줌마였다고. 그럼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모르겠어. 꿈 같은 일이야. 경찰관이 철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호, 하네리. 나와보세요. 뭐 하려고요? 변호사가 왔어요. 두 사람이 조사실로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호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최강석 회장님 측 변호사입니다. 해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고소장을 전달하러 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가렵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폭행 예비 음모죄로 고소됐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폭행 예비 음모? 그게 뭐예요? 어제 수진 사모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입니다. 해리가 억울해했습니다. 그런 계획 없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해리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요? 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끝장이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으시면 최강석 회장님과 수진 사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글쎄요. 그건 피해자분들이 결정할 일이죠. 한편 수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강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 전달했대요. 그래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래요. 수진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이 한 일을 돌려받는 거니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수진이 최강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큰 벌을 받는 건 아닌가 해서 저는 몇 년 동안 그들 때문에 고생했어요. 최강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옳아요. 그날 오후 민호가 변호사를 통해 수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어봤죠.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수진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최강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틀 후 해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카페로 돌아가 보니 문에 폐업 통지서가 붙어 있었죠. 임대료를 못 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카페 안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모든 물건을 가져간 거죠. 해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그때 옆 가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해리 씨, 괜찮아요? 네, 그냥 가세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무슨 사람들요? 빚쟁이들이요. 계속 찾아와서 언제 돈 갚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해리가 무서워했습니다. 언제부터 왔어요? 어제부터요. 오늘도 올 것 같은데. 해리가 급히 짐을 챙겨 카페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을 찾았죠. 고시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신분증하고 보증금 50만 원 있어요? 보증금은 내일 드릴게요. 안 돼요. 당일 지불이 원칙이에요. 해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해리가 고시원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박민호 면회 왔어. 민호가 기뻐하며 면회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온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최강석 회장 측 변호사입니다. 민호가 실망했습니다. 수진은 안 왔어요? 사모님께서는 면회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민호가 고민했습니다.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얼마나요?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해야 해요. 형식적인 사과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할게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 사과 말씀해 보세요. 민호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아니,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제발 용서해줘. 변호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 영상을 사모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정말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사모님이 결정할 일이니까. 다음날 수진이 민호의 사과 영상을 봤습니다. 최강석과 함께 앉아서 봤죠.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이 무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늦었어요. 정말 용서 안 할 거예요? 몇 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최강석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수진이 영상을 끄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협박 혐의였죠. 해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해리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 씨에게 정말 미안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열심히 살아서 빚을 갚고 새 사람이 되겠어요. 하지만 해리의 미래는 밝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한편 수지는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벌써 돌이 다가오고 있었죠. 최강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후회는 없어요?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시원해요. 그럼 됐네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호와 해리의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건설 노동자 출신에서 대기업 회장 부인이 된 여성이 전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를 법정에 세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뉴스를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자. 최강석이 동의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가족 이야기만 하면 돼요. 수진이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서에서 민호와 해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구속됩니다.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해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는 억울해요. 법정에서 주장하세요. 두 사람이 호송차에 태워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최강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죠.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강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에 떠도는 루머는 모두 거짓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의 과거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최강석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제 모습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수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수진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인간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온라인 반응이 뒤바뀌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지네요.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거죠. 감동받았어요. 건설 현장 동료들도 응원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 반장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했죠. 이런 분이 성공하는 게 당연해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해리의 카페에는 강제명도 집행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빌딩 관리 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체납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까지 비워주세요. 해리가 절망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날 해리의 카페 물건들이 모두 압류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지금 당장 없어요.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해리가 무서워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주세요. 시간 많이 줬어. 이제 끝이야. 한편 민호는 추가 조사에서 더 큰 죄가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네요. 그건 횡령죄가 추가됩니다. 민호가 절망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결국 민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리도 사기죄로 실형을 면치 못했죠. 최강석이 수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재단 설립 허가가 났어요. 정말요? 네, 성실 여성 노동자 희망 재단입니다.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기부금은 얼마나 모였어요? 100억 원 기탁했어요. 100억 원요? 최강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말이에요. 수진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요. 사회 환원까지 생각하시다니 존경합니다. 해리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 공장 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됐죠.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지만 해리는 힘든 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릇을 깨뜨렸죠. 조심하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해리가 과거 수진이 겪었던 고생을 똑같이 겪게 됐습니다. 수진은 주말마다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도시락을 대접했죠. 김 반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강석의 사업도 수진 덕분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빌딩 입점 업체들이 늘어났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미담 때문에 빌딩 가치가 올랐어요. 얼마나요?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강석이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제 아내는 복덩어리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사실이에요.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수진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빌딩 사모님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존경했죠. 사모님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빌딩 자랑이에요. 이런 사모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강석이 수진에게 또 다른 선물을 했습니다. 20층 전체를 당신에게 줄게요. 뭐 했을까요? 여성문화센터 만드세요. 수진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최강석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수진의 근황이 나왔습니다. 건설 노동자에서 대기업 사모님이 된 수진 씨가 사회환원 활동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여성들을 돕고 있는데요. 민호가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뭔 일이야? 내 전 부인이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동료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 내가 못났어. 정말 후회돼. 민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편 혜리는 공장 기숙사에서 수진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혜리가 TV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부러워 보이네. 네, 정말 부러워요. 수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죠. 최강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다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승리를 맛본 거였죠. 정말 끝났구나.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 수진이 1층 옛 르블랑 카페 자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죠. 여기를 여성 쉼터로 만드시는 거 맞죠? 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파는 푹신하게, 조명은 따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공하면 될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인테리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최강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가요?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완공될 것 같아요. 최강석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네요. 책도 많이 비치할 거예요? 네, 힘들 때 책 읽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당신다운 생각이에요. 최강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한편 민호는 교도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TV 시청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수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환원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확충에 관심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과찬이세요. 받은 것이 많으니 돌려드려야죠. 민호가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수감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누구? 저 빌딩 사모님. 가난해서 부자 된 거 보면 진짜 대단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전 부인이야. 뭐? 진짜? 응, 내가 버린 거야. 동료가 놀랐습니다. 미쳤구나. 왜 그런 여자를 버려? 그때는 몰랐어.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후회돼? 매일 후회하고 있어.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조금만 잘해줬으면. 이미 늦었잖아. 알아. 그래서 더 미치겠어. 지방 공장에서 일하는 혜리는 오늘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또 그릇을 깨뜨렸죠. 어머, 또 깨뜨렸네. 주방장이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이번 달에만 몇 개째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이번 달 급료에서 10만 원 깎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럼 조심하든가. 주방장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혜리에게 말했습니다. 혜리야, 너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모르겠어요. 손에 힘이 없나 봐요. 집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릴 수도 있어. 혜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퇴근 후 혜리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리야, 이 기사 봐. 뭔데? 빌딩 회장 사모님이 여성 쉼터 만든다는 기사야. 혜리가 핸드폰을 받아봤습니다. 수진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죠. 과거 건설 노동자 출신인 수진 사모님이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혜리가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부러워.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혜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글쎄요. 나는 재능이 없나 봐요. 혜리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을 알아요. 정말? 어떻게?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낸 적이 있어요. 와, 그럼 부자 아는 거네. 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어? 혜리가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여성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죠. 현장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수진이 완성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따뜻한 조명.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모님이 직접 신경 써주셔서 가능했어요. 수진이 책장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최강석이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여보, 어서 와요.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완벽해요. 당신이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최강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개관식은 언제 할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그럼 좋죠.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관식 당날 태평빌딩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수진 사모님의 뜻깊은 일에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자랑스럽습니다. 구청장도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간이 힘든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이런 곳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든든해요. 김 반장도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반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진이 김 반장과 악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 씨가 워낙 훌륭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수진이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벌써 몇 분이 와서 책을 읽고 계셨죠. 한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6개월 후 수진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수진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써주시면 돼요. 힘들었던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편집자가 격려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이 결정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어요. 최강석이 기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처럼 훌륭하게 이겨낸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과찬이세요. 수진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책 쓰기에 집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피어나는 꽃으로 정했죠. 왜 이 제목으로 정하셨어요?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정말 좋은 제목이네요. 아무리 짓밟혀도 꽃은 다시 피거든요. 감동적이에요. 책이 출간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1위였죠.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책 너무 인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사세요? 모든 연령대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독자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해리도 우연히 공장 근처 서점에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수진의 환한 미소가 있었죠.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책 정말 잘 나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리가 책을 사서 기숙사로 가져왔습니다. 밤늦게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그 시절의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해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이 책 읽는데 너무 감동돼서요. 뭔 내용인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여자 이야기예요. 해리가 책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고마워요.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민호도 교도소 도서관에서 수진의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모두 그 책에 열광하고 있었죠. 이 작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지. 민호가 책장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이 사람이 내 전 부인이야. 뭐?
저 유명한 사모님이? 응, 내가 바보같이 버린 거야. 미쳤구나. 이런 훌륭한 사람을. 민호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잖아.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민호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2년 후 도윤의 세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과 최강석이 조용한 파티를 준비했죠.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이에게도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그날 오후 정원에서 작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촛불을 보며 박수를 쳤죠. 우리 도윤이 생일 축하해.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키스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아빠도. 최강석도 아이를 안았습니다. 소원 빌어볼까? 응. 도윤이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뭐 빌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부부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수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제일 소중해. 나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수진과 최강석이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정말 멀리 왔네요. 수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요? 더 큰 꿈이 있을 텐데. 수진이 최강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고난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최강석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수진이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수진의 얼굴에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원망도 없었죠.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완벽한 평화 속에서 수진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한때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조롱 앞에 무너졌던 여인이 결국 당당한 승리자가 되어 돌아왔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얻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수진이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국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빛나는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수진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